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8세 현재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성준입니다. 45년간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제 진료실에 찾아온 82세 김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고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니 심각한 심장 기능 저하가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지만 만약 계속 방치하셨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의사로서 45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몸의 변화를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만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중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위험한 신호들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80세가 되면서 나타나는 몸의 신호들을 정확히 구분하고 어떤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첫 번째 신호 체력 저하와 근력 감소의 구분법. 80세가 되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바로 체력과 근력의 저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노화와 질병의 신호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근력 감소는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30세 이후 매년 1에서 2% 정도씩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근력 저하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변화는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77세 이철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평소 산책을 즐기시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100m도 걷기 힘들어지셨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심장 기능 저하와 빈혈이 동시에 발견되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 후 3개월 만에 다시 30분씩 산책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근력 저하를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의자에서 팔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나기를 5회 연속으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계단 한 층을 올라가는데 평소보다 2배 이상 시간이 걸리거나 숨이 많이 찬다면 심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력 유지를 위한 실천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매일 10분씩 맨손 운동을 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팔 들어 올리기 등 안전한 동작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를 늘리세요. 하루에 달걀 1개, 두부밥 정도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근육 회복을 위해서는 최소 7시간의 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 이상. 80세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가 어지럼증입니다. 하지만 모든 어지럼증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어지럼증은 위험하고 어떤 것은 관리만 잘하면 괜찮습니다. 위험한 어지럼증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자기 시작되어 지속되는 어지럼증입니다. 둘째, 걸을 때 한쪽으로 쏠리거나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셋째, 어지럼증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79세 최영희 할머니는 평소 가끔 어지럼증을 느끼셨는데 단순히 빈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가 빨리 알아차려서 응급실로 모시고 갔더니 경미한 뇌졸중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아서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노화로 인한 어지럼증도 있습니다.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잠깐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이나 귀 속의 평형기관이 약해져서 생기는 어지럼증은 적절한 관리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를 피하세요.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는 30초 정도 앉아 있었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넘어져서 다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벽이나 안전한 물건을 잡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신호 소화 기능과 식욕 변화. 80세가 되면서 소화 기능에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장의 운동도 느려집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도 정상 범위와 주의해야 할 범위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소화 기능 변화는 음식을 소화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예전만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식욕 부진, 지속적인 복통, 체중 감소는 다른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81세 박명자 할머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평소 식사를 잘 하시던 분인데 3개월 전부터 입맛이 없어지시고 조금만 드셔도 배가 부르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체중이 5kg이나 빠지자 가족들이 걱정되어 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검사 결과 위염과 함께 영양 불균형이 발견되었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식단 조절로 2개월 만에 정상 체중을 회복하시고 지금은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 소화 기능 저하의 위험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 달 이내에 체중이 3kg 이상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전혀 드시고 싶지 않은 경우입니다. 셋째, 조금만 드셔도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운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자주 나누어 드세요. 하루 3끼 대신 5끼로 나누어 소량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꼭꼭 씹어서 드세요. 최소 30번 이상 씹으면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셋째,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시고 30분 정도는 앉아 계세요. 특히 물은 식사 중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식사 30분 전이나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신호 수면 패턴의 변화.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이 너무 떨어지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면 변화는 잠들기까지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새벽에 일찍 깨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수면 장애를 의심해야 합니다. 74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최근 들어 밤에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해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낮에 졸리고 기운이 없어서 생활이 힘들어지셨습니다.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니 수면 무호흡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 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낮 시간의 컨디션도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위험한 수면 장애의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콧골이가 심해지고 잠깐씩 숨이 멈추는 경우입니다. 둘째,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셋째, 충분히 잤는데도 낮에 심하게 졸린 경우입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잠자리 환경을 개선하세요. 적당히 어둡고 조용하며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가 좋습니다. 셋째,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피하세요. 특히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시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녹차도 오후 2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다섯 번째, 신호 기억력과 인지 기능 변화. 80세가 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억력 변화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억력 저하가 치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노화와 병적인 상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기억력 변화는 새로운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외우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가끔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익숙한 길을 잃어버리거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는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78세 정미경 할머니는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걱정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예방법을 실천하면서 오히려 기억력이 개선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시면서 6개월 후에는 이전보다 더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위험한 인지 기능 저하의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금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셋째,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기억력 유지를 위한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새로운 자극을 주세요. 신문을 읽거나 퍼즐을 맞추거나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충분한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세요.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이 인지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기억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명상이나 음악 감상, 독서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신호 시력과 청력 변화. 감각 기능의 변화도 80세가 되면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방치하면 일상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력 변화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한 노안과 질병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 시야가 흐려지거나 일그러져 보이는 경우, 눈앞에 검은 점이나 번개 같은 것이 보이는 경우는 즉시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83세 이순자 할머니는 몇 달 전부터 신문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노안이 심해진 것으로 생각하고 계셨는데 안과 검사에서 백내장과 황반변성 초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 덕분에 시력을 거의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청력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음역 때부터 들리지 않기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갑작스러운 청력 손실이나 한쪽 귀만 안 들리는 경우는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시청각 기능 유지를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씩은 안과와 이비인후과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눈과 귀를 보호하세요. 강한 햇빛에 노출될 때는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큰 소음은 피하세요. 셋째,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세요. 독서할 때는 충분히 밝은 조명을 사용하고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자주 휴식을 취하세요. 보청기나 돋보기 사용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런 도구들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소통이 원활해지고 독립적인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일곱 번째, 신호 골다공증과 관절 건강. 80세가 되면서 뼈와 관절의 변화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주의를 기울이면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특히 여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지만 남성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뼈 밀도가 떨어지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일어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76세 최정남 할아버지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고관절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평소 운동도 하시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심각한 골다공증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현재는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우유나 치즈, 멸치, 시금치 등을 자주 드시고 햇볕을 적당히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체중 부하 운동을 하세요.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금연과 금주를 하세요.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뼈 건강에 해롭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영이나 실버 체조 같은 운동을 추천합니다. 관절에 통증이 있을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온찜질이나 가벼운 마사지로 관리하세요. 여덟 번째, 신호 심리적 변화와 우울감. 80세가 되면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심리적 변화도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우울증과 같은 질병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심리적 변화는 가끔 외로움을 느끼거나 예전만큼 활동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우울감, 무기력, 희망 없음을 느끼거나 평소 좋아하던 일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79세 김영희 할머니는 남편을 잃으신 후 심한 우울감에 빠지셨습니다. 며느리가 걱정되어 상담을 권했지만 처음에는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점차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고 지금은 같은 처지의 다른 분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우울증의 위험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입니다. 둘째, 식욕부진이나 불면증이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자주 드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세요. 친구들과의 만남, 종교 활동, 취미 모임 등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관심을 보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전 건강관리법 80세 이후 일상 루틴. 지금까지 80세가 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신체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변화에 대비하여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일상 루틴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간 하세요. 목, 어깨, 허리를 천천히 돌리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그 다음 세수를 하면서 거울로 얼굴 표정을 확인해 보세요.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입이 돌아가지는 않았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꼭 드시되 단백질을 포함해서 드세요. 달걀 하나나 두부 한 모, 우유 한 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이때 혈압과 맥박을 체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점심시간에는 20분 정도의 낮잠을 주무세요.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잠에 방해가 되므로 알람을 맞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낮잠 후에는 간단한 두뇌 활동을 하세요. 신문 읽기, 십자말풀이, 간단한 계산 등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기를 쓰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독서를 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고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주간 건강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보세요. 매주 월요일에는 체중과 혈압을 측정하고 수요일에는 시력과 청력을 간단히 체크해 보세요. 금요일에는 일주일 동안의 컨디션을 점검하고 다음 주 계획을 세우세요. 80세 서광숙 할머니는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1년간 실천하신 결과 병원 방문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활기차다고 말씀하십니다. 손주들도 할머니가 더 건강해 보인다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응급상황 대처법과 가족과의 소통. 80세가 되면서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상황의 대표적인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숨 가쁨이 있을 때입니다. 특히 왼쪽 팔로 뻗치는 통증이나 식은땀이 난다면 심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언어 장애나 한쪽 팔다리 마비 증상입니다. 이는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심한 복통이나 토열, 혈변이 있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평소에 응급 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가족 연락처, 단골 병원,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한 곳에 정리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공유하고 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 알리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족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75세 안동호 할아버지는 평소 가족들과 건강 상태를 꾸준히 공유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빠지자 아들이 즉시 알아차리고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뇌졸중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아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약물 관리와 정기 검진의 중요성. 80세가 되면 대부분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게 됩니다. 약물 관리는 건강 관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처방받은 용법과 용량을 정확히 지키세요. 임의로 늘리거나 줄이지 마세요. 둘째,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셋째,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약물 관리를 위한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물 복용표를 만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정리하세요. 일주일치 약물을 미리 나누어 담을 수 있는 약통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정기적으로 약물 복용 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80세 이후에는 3개월에 한 번씩은 기본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본적인 수치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82세 이명자 할머니는 정기검진을 통해 초기 당뇨병을 발견하셨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계셨는데 조기 발견 덕분에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도 혈당을 정상 범위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영양관리와 수분 섭취. 80세가 되면서 영양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식욕이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적인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세요. 근육량 유지를 위해서는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이시라면 하루 72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달걀, 생선, 두부, 닭가슴살 등을 골고루 드세요. 칼슘과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1000에서 1200mg의 칼슘이 필요합니다. 우유 한 컵에는 약 300mg의 칼슘이 들어있으니 참고하세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거나 보충제를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나누어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78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영양사와 상담을 받아서 개인 맞춤형 식단을 만드셨습니다. 6개월 실천한 결과 근육량이 증가하고 혈액 검사 수치도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운이 나고 활동적으로 변하셨다고 하십니다. 사회적 관계와 취미 활동.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와 취미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신체적 질병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세요. 종교 활동, 동호회, 자원봉사 등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모임을 찾아보세요. 둘째,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연령대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셋째,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특히 손자, 손녀와의 시간은 서로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취미 활동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 원예, 음악 감상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81세 최순덕 할머니는 70세에 처음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꾸준히 노력하신 결과 지금은 손자들과 화상통화도 하시고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소통도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으로 매일이 활기차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절별 건강관리. 80세 이후에는 계절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므로 계절별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봄에는 알레르기와 감기를 조심하세요.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으세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서 겉옷을 준비하세요. 여름에는 탈수와 열사병을 예방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시원한 환경 유지가 중요합니다. 에어컨 사용 시에는 실내외 온도 차이가 5도 이상 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을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80세 이후에는 독감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대비해서 보습에도 신경 쓰세요. 겨울에는 낙상을 특히 조심하세요.
빙판길에서는 가능하면 외출을 피하고 부득이 외출할 때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세요.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환기도 정기적으로 하세요. 마음의 준비와 긍정적 사고. 80세가 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매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에 집중하세요.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젊은 세대에게 지혜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세요. 유언장이나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표시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이런 준비는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84세 김성호 할아버지는 80이 다 되어가니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긍정적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매일을 활기차게 보내고 계십니다. 결론 80세, 새로운 시작. 여러분, 오늘 80세가 되면서 나타나는 몸의 변화와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변화를 단순히 노화로 치부하지 말고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8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10년, 20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45년간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서 확신하는 것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젊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차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에 대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 분들과 나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한 80대, 행복한 80대를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